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버스가 출발하자 객실 안의 정적을 깨뜨린 건 한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젊은 부부는 아기를 안고 달래보려 했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죠. 아이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아기 데리고 대중교통은 왜 타는 거예요? 뒷좌석에서 중년 남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기소침해진 외국인 부부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의 당황했던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20년 만에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한국을 찾은 이들에게 이 4시간의 버스 여정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혼혈 아들과 그의 가족은 무사히 부산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인 어머니를 찾아 나선 파블로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블로입니다. 저는 한국인 어머니와 스페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까지 저를 한국인의 정신과 예의로 키우셨습니다. 매일 아침 사랑한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고 한국어로 동화책을 읽어주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스페인에서도 명절이면 늘 떡국을 끓이셨고 김치 담그는 날이면 이웃들과 나누셨습니다. 1990년대 후반 저희 가족은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이주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스페인어를 배우며 즐거워하셨고 저는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어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저는 12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 전부터 자주 두통을 호소하셨고 밤에 몰래 우시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파블로야, 엄마가 잠시 한국에 다녀올게.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것이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으시려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 스페인의 생활에 적응하는 어려움,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를 찾으려는 시도는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어디로 가신 거예요? 16이 되던 해,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한국으로 돌아갔다. 아픈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럼 왜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저한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내 어머니가 원한 일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서랍에서 발견한 편지들. 어머니가 보낸 몇 통의 편지들이 아버지에 의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여쭈어 보았지만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으셨고 한국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 마리아를 만난 것입니다. 마리아와 저는 마드리드의 한 미술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뜨겁게 사랑을 했고 아기도 생겼습니다. 마리아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한국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함께 풀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가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부산을 첫 정착지로 선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부산이었고 제 대학 시절 친구인 정훈 씨가 이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훈 씨는 스페인 교환학생 시절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도와주었고 지금은 저희 가족의 한국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연락을 주며 어머니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오시기 전에는
부산 남포동 근처에서 사셨습니다. 특히 음악을 무척 좋아하셔서 피아노를 치시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 가르쳐주신 한국의 예절들이 하나둘 기억납니다. 마치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펼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억들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비행기 대신 버스를 택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들려주시던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어떤 모습일지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펼쳐질 산과 들, 그리고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길들을 기대했습니다. 마리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우리 아기가 4시간의 버스 여정을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얼마 전 일본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불안했습니다. 그때는 한여름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오사카로 가는 신칸센을 탔는데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승객들이 참았지만 울음소리가 30분 넘게 이어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승무원을 불렀고 결국 저희는 나고야역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허름한 비즈니스 호텔에서 마리아가 밤새 울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서울역 근처 고속버스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희는 짐을 챙기고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버스표를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매표소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앞쪽 자리를 배정받았고 그곳에서 아기를 달래기가 더 수월할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 저희는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도 갈았습니다. 최대한 아기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예상보다 좌석이 안락해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창가에 앉았고 제가 아기를 안은 채 통로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금방 잠들었을 시간인데 새로운 환경 때문인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작은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차창 밖으로는 한국의 겨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시의 높은 건물들, 그 사이로 보이는 산들, 하얀 눈이 쌓인 들판까지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고향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을 온전히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젖병을 물려보려 했지만 아기는 거부했습니다. 제가 안아서 달래보려 했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버스 안은 순식간에 아기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주변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일본에서의 악몽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중간에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고속도로 한가운데였고 다음 휴게소까지는 1시간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산까지 가야 하는데 여기서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갔고 저희의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일본에서처럼 승객들이 승무원을 부르진 않을까, 아니면 더 심한 항의를 받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갔고 뒤에 앉아있던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귀청이 터질 것 같네. 그만 좀 울리세요. 회사 중요한 발표 준비해야 하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고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승객들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아기가 좀. 제가 서툰 한국어로 사과하려 했지만 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특별 대우 받을 것 같아요? 어디서 예의가 없어. 애 데리고 여행하려면 차라리 택시를 타던가.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지요. 그는 휴대전화를 들더니
버스 회사에 항의 전화를 걸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지금 당장 기사님한테 이야기해서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게 해야겠어요. 이런 소란을 참으면서 4시간이나 가라고요? 마리아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 역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그런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는지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다른 승객 몇 명도 그 남성에게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한 여성은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애들 관리도 못하면서 아이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린아기가 울 수도 있는 거지요.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면 어쩌나. 애기도 더 놀라서 울 수밖에 없잖아요. 화가 난 남성은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시끄러운 소리 들으면서 4시간을 어떻게 가요? 저도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인데. 할머니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른만 사는 것도 아니고 아기도 세상 구경할 권리가 있지.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아기를 봐줬단다. 조금만 참아보자고. 그 말에 버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좌석의 젊은 여성이 고개를 돌렸고 그녀는 아기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자기도 아이를 안아보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가야, 울지 말고 잠깐 이리 와봐. 내가 안아줄게. 그녀는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기는 그녀의 친근한 모습에 잠시 멈칫하며 울음을 그치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와 마리아는 잠깐의 안도를 느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교사였거든요. 아이들을 잘 다룰 수 있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아기를 안아보겠다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안정을 위해 그녀에게 아기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기가 일단 그녀의 품에 안기자 젊은 여성은 차창 밖을 가리키며 아기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봐봐. 저 멋진 구름과 산.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마법처럼 아기를 할리우드 영화의 주인공처럼 만드는 듯 했습니다. 아기는 점점 그녀의 말을 따라가며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희가 몰랐던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참아주고 도와주려는 승객들의 배려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저희를 돕기 위해 각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도와주는 것에 대해 익숙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차 아기의 울음소리가 작아지면서 아기의 표정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아기에게 곰인형을 보여주고 작은 이야기를 나누며 아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기가 잠든 다음 버스의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더 이상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아기와 여성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곧 부산이에요. 라는 운전사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아기가 놀라서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리아는 이제 울 것 같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계속 달래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기에게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저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처럼 누군가 승무원이나 운전기사에게 신고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좌석에서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간 저희를 내쫓으려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곰 인형을 꺼내더니 방울을 흔들며 아기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쁜 아가, 여기 봐봐. 곰돌이가 춤을 춘대. 아기는 잠시 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기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였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아주머니께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아기를 좀 안아볼게요. 우리는 아기를 그녀에게 맡겨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은 버스 통로를 천천히 걸으며 창 밖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아가 이제 그만 울고 구경하자. 그녀의 말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아기는 점차 울음을 멈추고 창 밖을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저를 더는 걱정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승객들의 표정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의 할머니께서는 손수건으로 아기의 땀을 닦아주셨고 옆자리의 중년 신사는 과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심지어 아까 불평하던 승객마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야, 여기 과자도 먹고 이 장난감도 가지렴. 아기 키우기 쉽지 않죠. 저도 새 아이 다 키워봐서 잘 알아요. 한 승객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승객들이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웠던 버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따뜻해졌고 아기의 울음소리는 완전히 멎었습니다. 그 말에 저와 마리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쓴 경험이 무색해질 만큼 이곳에서는 낯선 이방인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마리아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역시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부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 밖으로 한국의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버스 안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아기는 이제 젊은 여성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마리아의 얼굴에도 편안한 미소가 깃들었습니다. 처음의 두려움과 불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깊은 감사함과 희망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손을 잡고 그동안의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기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상치 못한 축복이었습니다. 드디어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재회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훈이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염려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파블로, 드디어 왔구나. 정훈은 저를 꼭 안아주며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정훈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야.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훈은 마리아와 아기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리아 씨,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아기도 여행 중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정훈은 저희에게 어머니를 찾은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았어. 너의 어머니 성함으로 부산시에 있는 모든 병원에 문의해봤지만 기록이 없었어.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남포동 주변에 오래된 음악학원들을 찾아다녔지. 정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실감했습니다. 한 노인분이 20년 전에 스페인에서 돌아온 피아노 선생님을 기억하셨어. 그분 말씀으로는 처음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는 작은 음악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다고 했어. 정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지금 작은 천사음악교실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계셔. 내가 찾아갔을 때 내 이름을 말하자마자 어머니는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셨어. 그리고는 내 손을 꼭 잡으시며 계속해서 물으셨지. 정말 내 아들이 나를 찾고 있다고? 정말이니?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여러 번 너에게 편지를 보내셨대.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아 결국 포기하셨다고.
어머니는 내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야. 그제서야 아버지가 어머니의 편지를 숨겼던 이유가 분명히 이해되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최대한 빨리 가보죠. 정훈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희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작은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훈이 먼저 들어가 상황을 설명하겠다며 저희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몇 분 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20년 만에 뵙는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시간은 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을 더했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어릴 적 기억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시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파블로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림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한마디를 내뱉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후 저희는 동시에 달려가 서로를 품에 안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부르시며 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너를 두고 와서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 역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찾아왔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마리아는 품에 안긴 아기와 함께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마리아를 보시더니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리아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파블로가 얼마나 어머님을 그리워했는지. 그때 아기가 작게 옹알이를 했고 어머니의 시선이 아기에게 향했습니다. 네, 어머니의 손자입니다. 이름은 마르코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어머니에게 건넸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다가 아기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웃음을 지었을 때 어머니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 아이의 눈이 파블로, 내가 어렸을 때 똑같은 눈빛이었단다. 어머니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시며 행복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파블로가 계속 어머님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도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정훈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훈은 이제 파블로, 가족이 부산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운대 근처에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 두었고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소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 좋겠어요. 정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첫 만남을 가진 후 어머니는 저희를 근처의 작은 한국 전통 음식점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 좋아했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주문하셨습니다. 떡볶이. 파블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지. 어머니는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와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시면서도 지나간 시간들을 미안해하셨습니다. 저의 가슴속에는 깊은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그리웠어.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어머니는 저를 강하게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게는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기는 할머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어머니의 행복한 목소리는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기도 할머니의 사랑으로 가득한 기운을 느끼며 따뜻함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와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면서 저희는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이 특별한 시간의 소중함을 확인했습니다.
부산의 바닷가로 나가서 바람을 느끼며 우리가 다시 모인 것에 대한 감사함과 행복함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의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가족의 새 이야기가 시작될 순간에 다시 한번 기쁨과 사랑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은 정말 따뜻한 문화가 가득하다는 걸 느껴. 사람들의 정이 이렇게 크고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다니.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하늘 높이 흩어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한국의 따뜻함과 사람들의 정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고 어머니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정말 고마워, 한국. 제가 외치자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훈과 함께 웃었습니다. 부산의 아름다움과 거리의 활기 속에서 부산의 푸른 바다와 함께 우리는 새로 시작할 우리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 소중한 감정을 쌓아가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행복과 사랑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고 한국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영원히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파블로처럼 한국의 따뜻한 정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의 정을 보여준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했는지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